Tune into 98.1 and hear your language. 欢迎你收听民族广播电台 FM 98.1。Bienvenidos a esta es Radio 4EB FM. Estás en la emisora del mundo 4EB FM 98.1. Bonjour, vous écoutez Radio 4EB FM, la voix multiculturelle de Brisbane. Konnichiwa, Radio 4EB. Estás escuchando Radio 4EB, no le cambies. Welcome to Radio 4EB FM. Many languages, many cultures. Sharing the world on 98.1 FM. 뭐? 브리스번에 한인 라디오가 있다고? That's right. 매주 화요일 밤 11시부터 12시 반. 브리스번 절대 공감지대 FM 98.1 달가나의 라디오 달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 가지 다른 매력의 코너지기들. 오 마이 갓.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채널 고정. You're listening to 98.1 Radio 4EB FM, now broadcasting in the Korean language. 정말 이상하죠. 그대가 없인 하루가 1990년대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붐을 일으키고 있는 한류 열풍. 한류 드라마와 배우들이 그 시초였다면 지금은 수많은 아이돌들이 한류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K-팝과 아이돌들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죠. 2007년 원더걸스와 소녀시대의 성공을 기점으로 2009년부터 아이돌 그룹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요즘엔 한 그룹의 멤버가 10명도 넘는다던데 얼굴과 이름을 다 기억하시려면 팬분들 조금 힘드시겠는데요? 아니면 저만 그런가요? 날이 갈수록 아이돌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은 그룹들이 또 멤버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단지 이쁘고 잘생겨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아마 각자의 개성과 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동감하시나요? 밤을 잊은 브리즈번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에게나 꼭 하나쯤은 있는 매력이라는 테마로 여러분 앞에 찾아왔는데요. 여러분의 숨겨진 매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매력이 넘치는 남자 매남 박찬규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코너지기 여러분, 오늘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행사들과 축제 정보를 알려주실 수진양과 함께하는 오즈인포. 이어서 2부에서는 웅기씨가 들려드리는 호주 뉴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화도 기대해봅니다. 김군의 영화의 발견. 오늘도 1시간 반 동안 함께해요. 오늘의 첫 곡입니다. 악동 뮤지션의 매력 있어. 매력있어 내가 반하겠어 다이어트 중 마주친 치킨보다 더 매력있어 어쩔 땐 바삭한 어쩔 땐 매콤한 반전의 그대여 매력있어 내가 반하겠어 뜨기요 해장 미소보다 더 매력있어 겨울밤 뜨끈한 오뎅 국물보다 매력있어 내 어떤 면이 도대체 내 맘을 따뜻하게 하는지 해장 미소보다 더 매력있어 크지 않는 눈 옷도 가지 않은 코 하지만 이게 뭐야 난 내게 빠져버렸어 도대체 뭐야 날 이렇게 만든 이 정체가 뭐야 마법사 마술사 아니 어디서 매력학과라도 전공하셨나 어서 벗어 뷰감진 어서 벗어 매력
매력 있는 자들만 탈 수 있는 콜럼버스 타고난만의 매력을 이 세상 저 세상에 어필해 어서 벗어 유감진 어서 벗어 한 번에 내 눈에 들었어 내가 찜꽁했어 햇볕 아래 사막 오아시스보다 눈에 띄었어 이런 메마른 내 맘을 죽여줄 단비 같은 그대여 매력 있어 내가 반하겠어 매력 있어 매력 있어 도대체 뭐야 날 이렇게 만든 이 정체가 뭐야 마법사 마술사 아니 어디서 매력 갖고라도 성공하셨나 매력 있어 내가 반하겠어 다이어트 중 마주친 치킨보다 더 매력 있어 어쩔 땐 바삭한 어쩔 땐 매콤한 반전 내 그대여 매력 있어 내가 반하겠어 You're listening to 4EB FM. You can find us on 98.1 on the FM band. If you'd like to know the broadcast times of different languages, come in and pick up a program guide. We're at Kangaroo Point on 140 Main Street. Or you can find us on the internet at www.4eb.org.au or call 3240 8600 3240 8600.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 방송은 브리즈번 유일의 한인 라디오 달가나의 라디오 달라라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FM 98.1 글로벌 디지털 라디오. 브리즈번이 심심하시다고요? 브리즈번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을 아시고 싶으시다고요? 수진이가 알려드립니다. 오지 인포. 안녕하세요, 창규씨. 안녕하세요, 수진씨.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졌어요. 네, 정말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밤은 좀 쌀쌀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일교차가 조금 있을 때 감기들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창규 씨도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진 씨도 감기 조심하세요. 네, 그럴게요. 그나저나 요즘처럼 더운 날씨가 되면 창규 씨는 뭐 하세요? 뭐 사우스뱅크에 있는 인공비치에 가서 수영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아니면 뭐 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 풀장이나 동네 풀장이 있으면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물놀이도 하면서 시원하게 보내려고 하는데요. 수진 씨는 뭐 하세요? 물놀이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도 물놀이 좋아하거든요. 역시 여름에, 더운 여름이면 이렇게 뭐 집에 있으면 호스나 물총 같은 걸로 친구들과 물놀이 하면서 놀곤 하는데요.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뭐가 생각나세요? 너무 많죠. 더운 날 하면 뭐 아이스크림, 네. 슬러시, 네네. 물놀이, 휴가, 캠핑. 많은 게 생각났는데요. 좋죠. 그중에서 또 특히나 네. 더운 날씨 하면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또 최고죠. 그렇죠. 저도 아이스크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럼 창규 씨는 무슨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딸기를 좋아해서 딸기맛 아이스크림. 딸기맛 네. 아이스크림? 여성 취향이신데요? 스트로베리. 너무 네. 좋아해요. 네. 그럼 야외에서 선선한 바람과 아이스크림 그리고 영화 한 편의 여유는 어떠신가요? 아주 좋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사우스뱅크에서는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벤 앤 제리스가에서요, 오픈에어 시네마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픈에어 시네마라. 야외에서 영화 상영을 혹시 하는 건가요? 네네네. 와. 여름밤에 아주 시원하게 야외에서 영화를 즐기실 수 있는 행사인데요. 이에 걸맞게 바와 피자도 안에서 주문해서 저녁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뮤직도 혹시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그럼요. 와. 라이브 뮤직이 플레이되는 스테이지도 있고요. 또 일요일이 되면 썬데이 세션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일요일에는 영화나 이벤트 티켓을 구입하시면 오후 5시부터 무료로 벤 앤 제리스에서 아이스크림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 아이스크림도 즐기고 영화 또는 라이브 뮤직도 즐길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입장료는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있고요. 직접 가셔서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또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하니까 이 행사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네. 야외에서 피크닉 간다라는 느낌으로 블랭킷 하나 챙겨가셔도 좋으실 거예요. 그럼 뭐 의자나 뭐 그런 것도 가져가야 되나요? 아니요. 그 빈백과 의자와 뭐 블랭킷 같은 건 렌트도 가능한데요. 네네. 대신 돈을 내셔야 되고요. 직접 가셔서 렌트 하셔도 되고 온라인 티켓 구매를 하실 때 그 같이 렌트를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요. 성인 16불, 학생은 12불, 그리고 스타 클래스는 30불로 빈백 아리아에서 관람하실 수 있고요. 친구와 함께 4명 이상이 함께 구입을 하시면 또 55불로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온라인 구매를 하실 때는요, 부킹 피도 내셔야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 부킹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직접 가셔서 구매도 가능하고요. 직접 가셔서 구매하실 때는 성인 21불, 학생 17불, 그리고 스타 클래스는 35불로 5불씩 비싸요. 아, 네. 그리고 행사는 11월 24일까지 이루어지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장소는 사우스뱅크 컬처럴 포스 코트로 가시면 되죠. 더 자세한 프로그램과 정보들은 홈페이지 openaircinemas.com.au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왕 사우스뱅크에 가시는 거 요즘 날씨 더우니까 가시는 길이시면 또 다른 행사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와, 사우스뱅크에 가는 길에 2마리 토끼를 잡게 말이죠? 그렇죠. 네. 요즘 같이 바쁜 시대에 조금 낮에 일찍 사우스뱅크를 가셨다 하시면 그 콜렉트 매니아를 체크해 보세요. 뭔가 또 수집한 걸 전시하는 행사인가요? 네, 수집하시는 것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네온 사인, 자동차 넘버 플레이트, 손톱까지 등등 아주 많고 다양한 것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이 행사는 벌써 이미 9월부터 하고 있던 행사였죠? 오, 창규 씨 잘 아시네요. 네. 무료로 행해지는 행사인 만큼 개인 수집가들이 많이 참여하셨다는데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아서 뭐가 있는지는 좀 궁금은 해요. 전 이 전시관 안에 타임캡슐도 있다고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안에 타임캡슐이 있나요? 타임캡슐. 찾아야 되는 거군요. 직접 찾아야 되는. 흥미로운데요. 네. 수집가들의 개인 히스토리도 공유한다고 하니까 뭐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서 히스토리도 읽어보시면서 또는 수집가들이 있으시면 직접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콜렉토마니아 행사는요. 내년 2월 9일까지 이어지고요. 그쵸. 길게 가죠. 장소는 사우스뱅크에 있는 그레이와 멜버 스트리트 코너에 있는 사우스뱅크 뮤지엄 앤 사이언스 센터 4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요. 홈페이지 www.southbank.qm.gov.au로 접속하시면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가서 타임캡슐을 꼭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요. 수진 씨는 타임캡슐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로 한번 돌아가고 싶으세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그쵸. 딱 떨어지네요. 괜찮다. 아니 왜 1학년도 아니고 왜 3학년으로 또 가시고 싶으세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근데 네. 또 10살 하면 10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면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직감일까요? 창규 씨는 어떠세요? 저는 10개월로 돌아가고 싶어요. 10개월? 네. 태어난 지 엄마 뱃속에 10개월. 엄마 네. 뱃속에? 그러니까 막 나기 전? 네. 그래요. 인생이 바뀔 겁니다. 인생이 바뀔 거예요. 네, 궁금하네요. 네. 그나저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네. 오늘 오지인포에서는요. 벤앤제리스 오픈에어 시네마 행사와 콜렉토매니아 행사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지인포 2부에서는요. 운기 씨와 함께 하실 텐데요. 운기 씨가 이번 주는 뉴스를 준비하셨다고 하죠. 기대됩니다. 네. 그럼 저는 가인이 피처링을 해서 뜨고 있는 곡이죠. 아이유의 누구나 비밀은 있다 듣고 다음 주에 올게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 안녕히 계세요. 안녕. 내가 누굴 탐했었는지
아이유의 누구나 비밀은 있다 듣고 은기 씨와 함께 우주인포 2부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은기 씨. 저번 주에 뭐 하시느라 그렇게 바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창기 씨.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그러게요. 한동안 안 보이셨는데 어디 가셨었나요? 이제 대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이랑 이제 과제 제출이 정말 많아서요. 이제 너무나 오고 싶었는데 뭐 밤새고 시간이 모자랄 만큼 학교에서 살았습니다. 24시간이 모자라. 네, 그렇군요. 진짜 모자랐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다시 보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은기 씨, 이번 주는 또 호주에서 있었던 뉴스와 함께 돌아오셨죠? 네, 이제 바로 첫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바로 들어가시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출발. 네. 지난주 목요일 호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호주 실업률은 지난 8월에 비해 5.8%에서 5.6%로 0.2%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는 일자리 9,100자리 새 직업을 창출했고요. 5,000자리는 풀타임, 4,100자리는 파트타임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현재 직업을 갖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직업 참여율도 2006년 11월 이래 최저인 64.9%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 집계 이래 0.5%포인트 낮아졌다고 합니다. 실업률이 떨어져서 좋다고 보는 게 맞겠지만 이제 직업 참여율이 떨어지는 건 좀 걱정이네요. 이제 35.1%의 사람들이 일자리 찾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고 봐야겠죠? 신기한 나라네요. 네, 그렇죠. 네. 창기 씨는 요즘 일자리 환경이 어떠세요? 일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일단 제가 일하기 싫어하고요. 아, 그래요? 예, 상당히 싫어요. 네, 제가 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왔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호주는 인력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워킹 홀리데이 분들이 많이 와서 여기 호주에 노동 인력을 보충하였는데요. 역시 몸으로 하는 게 상당히 고되더라고요. 예, 네, 너무 확실히 여기는 너무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일을 안 하면은 네.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받거든요. 그렇죠. 복지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심하게 좋아요. 심하게. 네. 저도 시민이고 싶네요. 아마 이게 일을 안 해도 한 얼마 정도의 그런 수당이 나오죠? 네. 한국 돈으로 어느 정도 수당이 나오죠?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제가 네네. 아시는 분이 아는 형이 이제 시민이신데 네네. 이제 휴학을 했었을 때 돈이 나왔는데 일주일에 300불 정도 받았다고 해요. 야, 일주일에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국가에서 그냥 네. 30만 원. 야, 그러면 한 달에 한 90만 원, 약 100만 원 정도에 그렇죠. 100만 원 넘어가네요. 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나라. 그러니까 뭐 직업 참여율도 당연히 낮아진다고 봐야겠죠. 네. 네. 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가볼게요. 네, 이제 지난 10월 5일 시드니에서 한국의 날, 즉 코리안데이가 축제로 크게 열렸었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뉴사우스웨일스 주 법무부 장관, 뉴사우스웨일스 주 의원, 개최 장소였던 스트라스필드 시장 등 이제 호주 정치계 인사들이 방문을 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휘진 시드니 총영사회, 전 한인회 회장 등 한인 커뮤니티 인사분들도 참석, 행사를 축하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서 시드니뿐만 아니라 이제 브리즈번에도 이런 큰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시드니만큼은 또 아니지만 브리즈번도 한인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 살고 계시는데 말이죠. 네, 맞아요. 네. 네, 이 축제에서는 이제 다양한 공연 무대를 채웠었는데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 베트남, 중국 등의 공연팀들이 자국의 전통 공연을 선보였고요. 기타 공연, K-팝 경연대회, 무용단의 장고춤 및 강강술래 공연, JK 댄스, 태권도 시범 등 이제 화려한 공연들이 관객분들이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하네요. 네, 엄청난 공연들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네요. 네. 네, 타국의 공연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의 공연들을 보니까 이전에 또 문라이트 페스티벌이 생각나는데요. 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제 브리스번 한인의 날 축제에도 시드니만큼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으로 브리즈번 한인회를 응원하겠습니다. 브리즈번 한인회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브리즈번에 관한 뉴스를 하나 더 알려드리는데요. 세 번째 뉴스, 이웅기 씨. 네, 세 번째 보세요. 뉴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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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민영 방송사인 채널 7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더 엑스팩터에서 브리즈번 출신 임다미 씨가 회를 거듭하면서 현재 탑 3까지 살아남으셨는데요. 와. 일부 호주 언론에서는 엑스팩터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계 우승자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엑스팩터를 출연 초기만 해도 임다미 씨는 그다지 주목받는 예비스타가 아니었는데요. 회를 거듭하면서 그녀 특유의 또 폭발적인 가창력과 반전 스토리가 주목을 받으며 방청객은 물론 시청자이자 네티즌 평가자들로부터 뜨거운 주목과 관심의 중심에 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 창규 씨는 이제 임다미 씨 공연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임다미 씨 공연을 봤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슈퍼스타 K나 보이스 오브 코리아 여기에 아마 참여하셨다면 아마 탑 100 정도 들어가셨지 않았을까. 탑 100? 탑 3는 아마 못 드셨을 거예요. 예. 그래도 뭐 임다미 씨 잘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CCM 가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네, 아마추어는 아니시고 약간 준프로 정도. 그러면 이제 슈스케에서는 탑 3를 못했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슈스케에서는 이제 다양한 그런 비주얼이라던가 그런 퍼포먼스 같은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다미 씨의 그런 가창력만으로 승부하기에는 아마 좀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엑스팩토르가 뭐 한국의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은 거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 적은 없는데요. 이제 네네. 주위에 지인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임다미 씨와 직접 학교를 다녔던 분들이 계셔요. 네네. 이제 같은 브리즈번에서 같이 사는데 이제 유명해지신 분이 이제 있다고 하니까 마냥 신기할 따름이네요. 야, 브리즈번의 또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브리즈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꼭 임다미 씨가 또 아시아 최초로 우승하시고 호주에서 정말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또 우리 빌보드나 뭐 이런 영국 차트에서도 우리 싸이를 능가하는 그런 차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이어서 마지막 뉴스인데요. 네, 마지막 뉴스. 연방교육부 장관이 호주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일자리를 더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침체에 빠진 이제 140억 달러 규모의 유학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한 걸음이라고 합니다. 네, 캔버라에서 열렸던 호주 유학 교육 컨퍼런스에 참여한 파인 장관은 비자의 건전성과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유학생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방 이민부 장관과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를 시작한 계기는 이제 노동당 정부 기간 동안 이제 교육 부문 무역 수지 흑자가 2009년 186억 달러였던 것에 비해 2012년 지난해 140억 달러로 감소한 것에 의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네, 유학생분들한테는 이보다 또 좋은 소식이 없겠네요. 유학생만을 위한 일자리가 늘어나면 예비 유학생들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파인 장관이 예측하기는 유학을 하려는 젊은 인구가 오는 2020년에는 700만 명에 이를 거라고 이제 추산을 했습니다. 이야, 젊은 인구가. 네, 이름이 신기하네요. 젊은 인구. 네, 그 뉴스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젊은 인구가 또 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또 웅기 씨도 현재 우리 호주 대학교에 재학 중이신데요. 네. 나중에 졸업하시고 호주에서 취직을 하실 건가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가장 좋은 건 이제 한국에서 바로 취직해서 살고 싶은데 이제 안 되면 만약에 진짜 안 되면은 이제 호주에서 취직해서 경험을 좀 쌓다가 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고민 많은 20대 초반입니다. 일단 제가 추천 하나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군대를 가셔야겠죠. 네, 가야죠. 네,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고 오십시오. 충성!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취업 고민은 군대 갔다 와서 하는 걸로. 네네. 뚜루루루루.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를 계기로 더 많은 한국분들이, 우리 한국의 젊은 인구분들이 브리즈번으로 유학을 와서 더 큰 한인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뉴스는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뉴스는 처음 해본 거라 다소 생소했는데요. 이제 창규 씨는 어떠셨나요? 그래도 뭐 이런 호주의 정보를 들으면서 또 웅기 씨가 하나를 준비해 오신 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또 다양한 뉴스를 뭐 연애 그리고 뭐 이런 정보 다양한 그런 뉴스를 주셔가지고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게 준비해 오세요. 네,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오랜만에 게스트가 달나라에 참여하시는데요. 뉴스가 아니에요. 네. 뉴스가 아니군요. 네. 이야. 네, 이제 섭외를 되게 오래 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오지인포 2부와 함께 하실 분은 이제 세계 한국 무역협회 월드 오버시스 코리안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 브리즈번 차세대 대표 김혜연 씨입니다. 네. 흔히 줄여서 월드 옥타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게스트라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웅기 씨 언제나 그렇듯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죠? 네, 이제 달나라와 쉐어하고 싶은 사연이 있거나 달나라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달나라 페이스북 페이지 달나라디오 DALNARADIO로 여러분의 질문과 궁금한 점을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긱스 Officially Missing You 2 듣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길 바래 I wanna go back 너가 원하던 걸 가고친 지금에야 넌 어디로 갔는지 난 홀로 남아 lonely yeah. 오늘따라 부는 바람도 참 시린 것 같은데 넌 왜 이리 멀쩡해 보이는 건지 눈치도 없는 너지만 예전처럼만 웃어주면 돼 yeah. 봐도 잘 안 돼 너 미워하는 건 Too hard 너무 어려워 나 몰라주는 너도 서러워 Cause I'm officially missing you Officially missing you Yeah I'm officially missing you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이유 우리 사이 공백은 너무 길고 어떤 단어보다 너가 meaningful 오늘 another round 더 멀어져가며 흘러가는 어색했던 오늘 하루가 내겐 아쉽고 어제로 남아있어 이 밤이 지나도 아직도 여기 있어 여전히 내 머릿속 너 때문에 늘 뒤척거리는 매일 밤 내 맘만 더 지쳐가 로도 푸른 거리 비춰 근데 거리는 속을 변기 위에 비워 아무리 속을 비워도 남은 추억으로 취해 어지럽고 Girl 난 아직 기댈 곳이 필요해 So 이 노래로 너를 씻어내 습관처럼 그리워해 보며 웃는 네 사진을 내 두 눈에 담고 미소를 지으면 다시 할 수 없을까 그날처럼 나에겐 너 하나뿐인 girl 너 때문에 아파하는 girl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돼 너 미워하는 건 Too hard 너무 어려워 나 몰라주는 너도 서러워 Cause I'm officially missing you Officially missing you Can nobody do it like you Can nobody do it like you Every little thing you do Hey baby stay instead of my mind And I'm officially missing you Hey, what are you doing? I'm looking for some music. What kind of music? World music. Did you know about some radio stations? 4EB, I think is the name. What? 98.1 FM. Good music. What? We do that again, we have time. Radio 4EB FM. On 98.1. 국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구리 네트워크는 원래 현대의 인터넷이 아니라 전화를 위해 고안됐습니다. 가정에 직접 연결되는 광섬유를 포함한 테크놀로지로 NBN은 모든 호주 가정과 비즈니스가 현재의 필요사항에 부응하는 빠르고 믿을만한 브로드밴드를 이용하도록 하며 내일의 가능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국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더 나은 미래로 연결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australia.gov.au/nbn을 방문하시거나 1800-023-076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캔버라 호주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윤재현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브리즈번 유일의 한인 라디오 방송 달가나의 라디오 달라라를 듣고 계십니다. FM 98.1 글로벌 디지털 라디오. 다음은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달나라의 목소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은 썬퀸즐랜드 달나라 게시판, 달나라 페이스북 페이지 또는 저희 이메일 codiobris codiobris@gmail.com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미나12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브리즈번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식당에서 일하는 20대 여자인데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곤란했던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날도 어느 때와 같이 주문과 서빙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한 호주 손님이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영어를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만큼 좋은 기회다 싶었죠. 그런데 결국 국적을 불문하고 손님은 손님인가 봐요. 처음에는 어떤 게 제일 맛있냐고 물어보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이 질문을 한국인 손님이 하셨더라고 해도 곤란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영어로 설명해야 돼서 몇 배로 더 곤란했던 것 같아요. 한국 손님들한테 답하는 것처럼 전부 맛있다고 하자 이 손님이 메뉴 하나하나를 집으면서 어떤 음식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진땀 말이 뺐습니다. 두 번은 겪고 싶지 않지만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만큼 피할 수 없는 일이겠죠? 네, 미나12님 사연 잘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식당에서 메뉴가 많을 때 무엇이 제일 맛있다라고 말하기 정말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다가 또 영어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해야 한다니 정말 곤란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또 곤란한 경험을 겪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되는데요.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그 다음에 더 익숙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경험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소망처럼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안 찾아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다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고요. 미나12님의 사연의 보답으로 저희가 또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소녀시대 힘내!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사랑한다고 말해줄래 짙은 날 감싸고 함께 웃어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하늘은 저리도 파란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로 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I like just the way you are You set me free my boy 네가 나타난 뒤 모든 게 달라졌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좋아서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은 뒤집혔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오늘의 두 번째 아이디 블루베리님의 사연입니다. 사실 저번 주 금요일이 친구의 생일이었는데요. 늦게나마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케이씨야, 요즘 일도 많고 탈도 많아서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이쁘게 잘 지내고 있는 내 친구 케이씨. 늦게나마 너무나 생일 축하해. 비록 알고 지낸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10년은 안 것처럼 속 얘기도 너무 편하게 들어주고 언니처럼 잘 다독여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올해도 화이팅하고 더 이쁘게, 더 신나게, 더 보람차게 한 해 보내길 기도할게. 늘 건강하고 우리 함께 생일 기념 파티도 올해 내내 하자꾸나. 하하하. 진심으로 생일 축하한다. 네, 블루베리님 친구의 생일이셨군요. 진심으로 저도 같이 축하드립니다. 케이씨님 늘 건강하시고 웃음과 사랑이 넘치시길 저도 축복할게요. 한국에 있는 또 우리 누나 박지은이씨 그리고 우리 매형 김상호씨도 저번 주 생일이었네요. 누나 매형 똑같이 생일 축하드려요. 그나저나 10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들 성격도 좋으시고 매력도 넘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10월 생일이신 모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노래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들려드리면서 노래 듣고 김군의 영화에 발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기억해요. 당신만을 나 사랑할게요. 나 언제까지나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You will radio 4EB speaking your language for over 30 years on 98.1 FM.
Bienvenidos a todos al programa de la radio 4EB. 4EB FM, supporting your community since 1975. You're with radio 4EB is speaking your language for over 30 years. Still sharing the world with you. 98.1 FM. The 2013 Building for the Future Radiothon has been a great success, but now we need to receive your pledge in order to put you into the major prize draw, which will be drawn on Monday, December 9. If you still haven't pledged a donation, it's not too late to pledge and enter the major prize draw, but don't delay, as all pledges must be paid by close of business on Friday, December 6. For payment details, call the station during office hours on 3240-8600. 여러분은 지금 브리즈번 유일의 한인 라디오 방송 달가는 아이 라디오 달라라를 듣고 계십니다. FM 98.1 글로벌 디지털 라디오. 어젯밤 늦게까지 영화를 보고 있던 당신, 정지 버튼을 누르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속 시원하게 영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을 초대합니다. 김군의 영화의 발견! 네, 나날이 새로운 모습으로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는 영화의 발견에 김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새롭게 개편을 또 거듭하고 있는 영화의 발견. 야, 늘 발전하는데요. 발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남자. 매남. 매력 남자. 네, 오늘 주제는 정말 잘 어울리는 저의 코너죠. 매력적인 남자가 소개시켜주는 영화의 발견. 아, 저희 또 매력 있는 남자 두 명이서 함께하는 영화의 발견. 매력 있는 상남자 두 명이. 네, 알겠습니다. 바쁜데도 이렇게 하나 짚어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요. 예의상 영화라는 것에 조금 더 알아가는 것 같아서 기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제 일단은 뭐든 알고 보면 재밌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많은 내용을 아주 빠르게, 너무 많아서 빠르게 전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내용이. 네, 그렇게 또 바쁘게 진행되는 영화의 발견. 오늘 첫 번째 순서, 이 영화 극장에서 꼭 봐라! 에서는 어떤 영화에 관해 이야기해 볼 건가요? 네, 오늘 영화를 영화적으로만 꼭 분석해야 할 두 편의 개봉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또 한 편으로 성이 안 차고 두 편을 모조리 소개해야 하는 오늘의 코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영화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일단은 제가 이 코너를 만든 의미는 조금 이 영화를 이제 호주에서 이제 쉽게 극장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었지만, 이제 뭐 저희가 조금 가격면이나 이제 언어적 장벽이나 이제 장르적 편식에 있어서 조금 사람들이 좀 영화를 극장에서 안 보는 경향이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화는 꼭 봤으면 좋겠다, 내가 추천을 하는 영화지만, 오늘의 영화 두 편은 그렇게 굳이 안 봐도 되고 하지만 좀 보면은 좀 뭐 다른 사람들한테 할 얘기는 있다라는 정도의 영화가 되겠죠. 누군가는 또 재미없을 수도, 그리고 누군가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군요. 그런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딱히 좋은 영화가 없다는 거겠죠? 네. 아니, 이 영화라는 건 다 좋습니다. 영화라는 건 다 좋지만은 이제 이 영화들이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영화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굳이 호주에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영화는 비싼 돈 들어가면서 언어의 장벽을 넘나들면서, 그렇죠. 그걸 막 사전 찾아가면서 영화는 꼭 볼 필요는 없고, 나중에 뭐 영화가 뭐 이제 온라인 세계에 나온다면은 그때 봐도 되는 그런 정도의 영화입니다. 하지만 극장에서 꼭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생기거나 아니면 꼭 데이트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영화에 관심이 많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오늘의 영화는 뭔가요? 네, 오늘은 영화는 오랜만에 또 탐형, 탐 크루즈 형 아니고 이제 탐 행크스 형. 행크스 형이 오랜만에 또 나오셨네요. 나왔죠. 네. 이제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랑
휴잭맨 또 호주 근육남 또 프리즈너입니다. 네, 현재 또 호주 극장에 상영 중인 영화이고요. 많은 광고를 통해서 전화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버스 정류장 그 광고 표지판에서 본 것 같아요. 필립스 형님. 행크스 형님. 행크스 형님. 예. 그렇죠. 그럼 오늘 이 영화를 소개해 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캡틴 필립스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가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이 영화가 그렇게 큰 뭐 굴곡이 없습니다. 해적에게 납치된 이제 선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영화를 볼 때. 그리고 잔잔한 재미도 있고. 네. 2009년 또 미국의 화물선이 최초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이 되었던 이야기를 또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미국의 화물선은 이제 건들지 못해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건들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보복이 좀 세잖아요, 얘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 소말리아 그 당시 해적들이 이제 광함이 이제 미국의 선박을 납치를 했죠. 그러다 이 사건이 이제 2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 화물선이 납치된 거라 큰 대대적인 뉴스가 방송됐다고 합니다. 야, 역시 또 무기 강국 미국은 웬만해서 또 건들지는 못하군요. 200년 동안. 그렇죠. 안 건들다가 이번에 또 소말리아 해적들이 잘못 짚었네요. 그렇죠. 이제 너무 배가 고픈 거죠. 네. 일단 그리고 또 인터넷에 캡틴 필립스만 쳐도 많은 정보가 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워낙 큰 사건이었고 정말 건들지 못한 미국 화물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워낙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 당시 또 이 캡틴 필립스라는 분이 그 영웅적인 기질을 발휘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책으로도 소개도 됐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정보가 일단 온라인 세계에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오늘 영화적으로 소개하신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또 이 영화에 적용이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이 영화에서 재미있는 부분 찾을 거는 이제 본 시리즈 제작팀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본 시리즈는 이제 화려한 카메라 앵글과 이제 그 긴박감 있는 편집들 그런 걸로 이제 완벽한 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 영화에 액션씬이 있다고 하면은 정신없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탐 행크스 형님의 이제 연기력 또 이제 맛깔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연기력과 이제 장면 씬들에 대해서 구성이 참 잘 돼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 영화 꼭 극장에서 봐야 되겠는데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시리즈 꼭 극장에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온라인 세계 오면은 그때 보셔도 충분히 좋고. 그리고 이 영화는 또 일단은 그 대화가 참 많습니다. 대화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제 또 협상이라는 그런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언어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어느 정도를 뭐 갖고 있구나라는 마인드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금 언어적 장벽이 큽니다. 그렇구나. 또 영어를 좀 잘못하시는 분들은 약간 또 이렇게 난처하실 수도 오해를 하실 수가 있죠. 거기서 구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안 구한 걸 수도 있고. 네, 그렇군요. 이 영화의 또 묘미는 연기력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연기력을 보기 위해서 많은 이해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온라인 세계에서 좀 찾아보고 이제 영화를 보신다면은 그래도 좀 쉽게 많이 이해가 되고, 그 워낙 이제 탐 형이 연기 잘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뭐 안 좋은 연기를 한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구나라는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영어를 몰라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야, 행크스 형이 장난 아니시죠? 그 형님 그 무인도 갇혔을 때 그 형님 맞죠? 그렇죠. 그 형님인데 그 형님 혼자 연기 다 하잖아요. 혼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또 하지만 영화의 소재와 필립스 선장에 관해 알아가신다고 한다면 또 알아가셔서 영화를 본다면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또 다음 영화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오늘 두 번째 영화는 이제 연속적으로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앞서 말한 듯이 이제 호주 근육맨 휴잭맨 형님이 나오시는 또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좀 벗지는 않아요, 우리 형님이. 그 울버린 이후로 조금 많이 운동을 좀 적게 하셨나봐요. 그다음 잘 벗지 않는데 이 영화는 참 매력 있는 영화입니다. 일단은. 네. 근데 강력 추천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죠. 네, 휴잭맨, 제이크 질렌할 그리고 폴 다노 출연의 프리즈너스입니다. 예. 일단은 여기서 일단 또 잭맨 형
쟁맨이군요. 그냥 이름을 휴씨. 휴씨군요. 네, 안동 휴씨라고 해요. 안동 휴씨군요. 아, 이 형님 진짜 호주 분이시니까 브리즈번 휴씨. 브리즈번 휴씨. 그러니까 울버린 이후에 이제 좀 잠잠하게 나왔죠. 가장으로 한 가족의 가장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가장. 예. 가장을 또 아빠죠. 아빠로 또 얘기를 하셨구나. 그렇죠. 네, 영화 또 트레일러를 보면 참 많이 또 약간 우울한 그런 느낌의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화려한 액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사람들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영화가 또 우리가 요즘에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던 그 아동 납치에 관해서 이제 아빠의 변화 그리고 그 범인의 그런 잔인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울합니다. 그 처음엔 계속 우울하다가 범인이 발견되고부터 계속 비가 옵니다. 아이고. 그럼 영화가 그날 영화를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 영화는 갑자기 피하시는 분께 좋고 그냥 뭐 잠을 못 자겠다 그럴 때는 이 영화를 좀 보고 집에 가서 주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아동 납치에 관한 또 그런 아주 중요한 그렇죠. 내용을 메시지를 담긴 영화군요. 그렇죠. 이제 반대로 예전에 이제 피터 잭슨 감독의 이제 시어샤 로넌이라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참 아주 아름다운 배우인데요. 그분과 함께 이제 만든 러블리 본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또한 이제 아동 납치인데요. 근데 이 영화는 이제 이 프리즈너스랑 좀 다르게 되게 밝은 분위기입니다. 영화가 되게 몽환적이면서도 조금 이제 꿈 같은 이제 묘사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영화 내에서는 이제 조금 아동 납치라는 조금 현실성이고 잔인성 있는 내용을 다뤄서 좀 더 극대화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즈너스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이렇게 또 한 가지 소재만을 가지고도 다양하게 또 제작을 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프리즈너스는 어떻게 제작되었나요? 네, 일단은 이 영화를 볼 때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행크스 형님처럼 연기력을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일단 이 세 명의 배우, 대단한 배우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세 명의 배우들의 연기력. 제이크 질레날. 이 형님 연기 아주 무르익고 있어요. 그래요? 네, 몸도 무르익고 연기도 무르익고 다 무르익고 계시네. 가을 남자. 가을 남자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기력, 이제 언어적 장벽을 좀 통과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시면 좀 더 재밌을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언어의 장벽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돈이 좀 아까울 수가 있겠네요. 조금 아깝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들의 연기를 좀 보자면은 이제 폴 다노라고 여기서 범인 역할을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배우를 본 게 이제 그 루비 스팍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로맨틱 코미디 아니고 로맨틱 환상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엄청난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그 조금 멍청하게 생겼어요. 이 친구가 멍청하게 범인인데 지능적으로 생기지 않고 좀 안경도 큰 거 안경 쓰고 이제 좀 멍청하게 생겼는데 그런 연기를 이제 범인으로 연기를 한다는 거 보니까 좀 기대가 되는 하나의 작품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언어 장벽이 없으신 분들은 또 재밌게 이렇게 또 감상을 할 수 있고 연기 포인트가 또 많으니까 또 그런 거 알고 가시고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네요. 일단은 여기서 이야기와 연기적인 면에서 흠뻑 빠지신 분들을 위해서 좀 추천하는 영화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화의 발견 파트 1, 이 영화 극장에서 꼭 봐라 코너에서는 캡틴 필립스와 프리즈너스를 추천했습니다. 그럼 프리즈너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Salt Falling Snow를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바쁘게 진행되는 영화의 발견 파트 2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바쁘게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여유 있게 사인이 왔어요. 네, 박 패널의 아주 인자하신 목소리와 함께 영화의 발견 파트 2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 아주 급하게 영화 전반적인 제작 과정을 아주 후딱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펴봤었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어떤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 건가요? 지난주는 좀 아쉬운 얘기들이 좀 많았죠. 참 이 영화의 전반적인 제작 과정은 거의 한 일주일은 필요한데 이렇게 한 번에 한 5분 안에 끝내는 거죠.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제작비 1조. 헐리우드 영화 제작비 1조. 이야. 1조 이게 뭐시 사람은 역시 돈 얘기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게 제일 솔깃하죠. 그렇죠. 네. 오늘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영화의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중 컴퓨터 그래픽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포스트 프로덕션 또 애청자분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영화가 전반적 촬영이 끝나고 이제 사운드 작업이라든지 뭐 색깔, 뭐 아니면 이제 편집 그리고 여기서 소개시켜줄 이제 컴퓨터 그래픽에 관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단계인데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제 삭감이 되고 이제 그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포스트 프로덕션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최근 영화들은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들을 보여주는데요. 이제는 어디까지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나요? 일단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의 이제 사용 범위는 이제 솔직히 한계가 없습니다. 이제 워낙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최근에 이제 영화를 보면 한 40% 이상은 일단 CG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절반 가까이 사용하시는데요. 대부분 CG라면 뭐 괴물이라든지 용이라든지 그런 거 극단적이죠. CG 썼다고 하는 굴름, 아무튼 그런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좀 CG의 묘미이긴 한데 이제 CG 사용은 이제 촬영할 때 조금 불편했던 부분들을 CG로 이제 메꾼다든지 아니면 촬영할 때 걸렸던 부분들을 이제 CG로 없앤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이제 조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적 효과에서는 이제 좀 자유롭게 표현이 되고 이제 촬영도 그렇게 많이 무리 없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떤 장면까지 CG로 뭐 표현하나요? 이제 뭐 제일 최하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장면들은 합성입니다. 대충 이제 이거는 이제 헐리우드 시스템을 보시면은 좀 많은 비디오에서 나오는데요. 헐리우드는 이제 드라마까지 모두 CG로 촬영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드라마를 찍는다고 하면 야외 로케이션을 해서 이제 가로수길을 직접 찍죠. 그렇죠. 직접 찾아가죠. 직접 찾아가서 이제 가로수길을 다 통제시키고 이제 거기서 촬영합니다. 이현희 씨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찍죠. 근데 이제 헐리우드 쪽이나 이제 미국의 방식은 좀 틀립니다. 모든 걸 다 스튜디오에서 찍습니다. 와. 이제 그 뭐 목적에는 이제 배우 보호, 시간 관계상 그리고 그런 처리 때문에 다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고 나머지 배경을 모두 합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볼 때 크게 걸리는 게 없죠. 네네, 그런 그렇죠. 걸 보죠.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헐리우드 시스템은 과히 대단하다. 저렇게 돈을 또 바를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대표적인 이제 그런 이제 배경 합성까지를 이제 최하 이제 CG라는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래픽 시스템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어떠한 자유로운 배경이라든지 어떤 장면이라든지 조금 더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영상이라는 매개체는 돈이 안 들어가면은 그렇죠. 솔직히 퀄리티가 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헐리우드 CG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아바타, 이제 반지의 제왕 이런 거에서는 이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엄청난 CG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네, 헐리우드야 또 뭐 워낙 방대한 제작비 1조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 고조 한 1조 정도. 와, 대단합니다. 그렇게 또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한국의 CG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최근 10년 사이에 한국의 CG 업계는 정말 많은 발전을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뭐 HD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합성이나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양한 이제 시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 CG 산업 업계도 참 많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요소는 한국의 게임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CG 산업까지
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 CG도 설마 헐리우드와 견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발전한 건가요? 일단 1조랑 몇 억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죠. 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역시 돈. 네. 제 생각은 네. 일단은 CG라는 일이 돈으로 바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네네.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아이디어를 얼마나 정말 저 CG를 적재적소하게 배치를 했냐가 이제 정말 CG를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가 나온 거죠. 창의성. 그렇죠. 예. 뭐 이제 솔직히 반지의 제왕에 뭐 나오는 괴물들이라든지 아바타의 그런 아바타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갔지만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CG 산업을 봤을 때는 조금 아이디어적으로서 큰 승부를 걸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헐리우드나 제 생각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평이 오늘 이어지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돈과 시간보다는 창의적인 CG는 더 큰 효과를 이렇게 불러온다는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헐리우드에서 엄청나게 큰 로봇 CG가 나왔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엄청나게 큰 고릴라가 나왔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도 솔직히 저는 두 개가 트랜스포머가 더 CG가 좋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보면은 고릴라는 고릴라 나름대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그 로봇은 로봇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의 CG 비교하기보다는 참 창의성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영화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CG는 어떻게 발전해오고 있나요? 일단 과거보다는 CG 인력이 참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력층들이 이제 CG라는 이런 산업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영화적 시스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CG 업계에 맞춰가고 있지만은 아직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의 가치가 아직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재정적인 부분에서 CG는 아직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지만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헐리우드랑 비교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 다양한 CG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볼 때 CG의 어떤 점을 또 좀 생각하고 봐야 될까요? 대부분 관객들은 CG를 딱 봤을 때 저건 이상한데? 낯선데? 어색해. 저거 뭐야? 이렇게 반응을 하죠. 네네.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조금 쟤는 이제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이제 다른 장면도 CG가 솔직히 많은데 우리가 배경이 합성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네. 우리는 배경은 솔직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비행기가 날아다닌다든지 여기서 또 우리 바지 위에 팬티 입는 형님 슈퍼맨이 날아다닌다는 장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상하다와 어색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 장면이 영화적으로서 효과를 발휘했네 라는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또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CG가 이상한 CG가 좀 이상했어요. 예전에 봤던 최종병기 활에 호랑이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쵸. 이건 뭔가 이건 어디서 날라온 애니메이션 캐릭터인가 하는 저도 그 시절 그런 참 느낌이 봤는데 확실히 들었어요. 호랑이가 그렇게 움직이는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호랑이 CG라고 하면 이제 헐리우드에 라이프 오브 파이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진짜. 전부 CG였다는 게 정말 사람들을 우롱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병기 활의 호랑이와 좀 비교하게 되지만은 최종병기 이 활의 호랑이는 꼭 나왔어야 됐나 이분이. 그렇죠. 이 호랑이 꼭 나왔어야 됐나. 그런 장면들은 굳이 밀어붙이지 않고 좀 다른 장면을 대체한다든지 호랑이 발만 나온다든지 호랑이 눈빛만 연기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좀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CG의 하나의 창의적인 생각이죠. 창의성. 기술보다는 창의성. 그렇죠. 할리우드의 기술적으로는 안 되지만 창의성으로 승부한다. 그렇죠.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거죠. 그래도 박해일 씨가 다 살렸어요. 연기력으로. 엄청 살렸죠. 그 박해일 씨가 그 정도 호랑이 나온 장면 눈 감고 볼 수 있어요. 그 영화는.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헐리우드와 비교도 되지 않는 예산으로 헐리우드가 견줄 수 있을 정도의 또 영화가 제작되고 있고 CG가 제작된다는 것은 정말 또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이 정말 그런 아이디어적이나 이제 그런 면에서 참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요즘 영화에서 볼 때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들이 참 많이 바뀌고 이제 영화 시스템적으로도 좀 예전에 그런 가혹했던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포스트 프로덕션의 이제 가치가 조금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일단 영화의 발견 파트 2에서는 발전하는 영화 속 CG 이야기와 한국의 CG 산업에 관해 잠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음악 듣고 다시 올게요. CG의 큰 혁신을 가지고 온 헐리우드 영화 라이브 오브 파이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Living India 듣고 다시 올게요. 네, 아주 바쁘게 진행되는 영화의 정보, 수집 영화의 발견 파트 3 영화 까디집기 코너입니다. 네, 제가 아주 긴장하고 이제 재밌어하는 코너 영화 까디집기 다 뒤집어 버려야 돼요. 영화들은 까디집죠? 네, 다 뒤집어야 좋습니다. 돼요. 그래서 진실을 파헤쳐내야 돼요. 그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보면서 영화를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좀 존경스럽게 봐야 되는구나. 네. 아니면 저 영화를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저 영화는 다시는 보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점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앞서 얘기했던 컴퓨터 그래픽의 최대치를 보여준 한국의 컴퓨터 그래픽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 올해까지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라는 걸 보여줬던 고릴라가 야구하는 이야기 미스터 고입니다. 네, 올해 두 편의 거대한 영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미스터 고와 설국 열차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설국 열차는 1000만 관객을 넘었지만 미스터 고는 부진한 성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쵸. 네, 끝나고 말았습니다. 삼진 아웃 당했죠. 일단은 설국 열차 또한 1000만 관객이 크게 순탄치는 않았어요. 네. 워낙 많은 광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광고를 했죠. 한 6개월 전부터 설국 열차에 광고를 했어요. 뭐 열차에 올라타세요. 뭐 이런 거. 탑승권 줍니다. 뭐 이러면서 기억나네요. 엄청난 광고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1000만을 넘었다는 거는 조금 1000만이란 관객은 참 많지만 솔직히 한국으로 치자면 그렇죠. 이 정도의 제작비에 1000만 관객을 처음부터 모았어야 되는데 당연히 모았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저도 올해 이제 빅 영화로서는 이제 설국열차와 미스터 고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설국열차는 이제는 뭐 1000만을 찍었고 이제 미스터 고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영화 정말 그렇게 관객 수도 크게 많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지라는 그런 궁금함이 참 많았던 영화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고는 아주 주저앉고 말았네요. 그렇죠. 네. 일단 제작비를 비교해 본다면은 이제 엄청난 차이죠. 네. 또 제작비 300억이 한국 영화 두 번째로 큰 제작비를 들여서 130만 관객 동원으로 이 영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장 큰 제작비는 460억의 설국 열차였는데요. 미스터 고 제작비 300억 투자했는데 130만 관객 동원. 큰일 났네요. 큰일 났죠. 아주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게 좀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큰일은 아니에요. 예. 일단은 우리나라의 최대 제작비, 맥시멈 제작비 460억 설국 열차. 순수
CJ라는 회사가 이제 됐다는 거죠. 460억을. 그래요? 저는 이게 헐리우드 자본인 줄 알았어요. 와. 근데 아니더라고요. CJ에서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아, 그렇죠. 이제 봉준호 감독이 믿는 구석이 있고, 예. 크리스 에반스라는 배우가 출연을 하고, 우리 캡틴 아메리카 형님, 네네. 그 형님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제작비를 투자하지 않았나. 홍보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홍보비는 뭐 여기서 계산 안 됐을 거예요. 엄청난 하여튼 제작비가 들었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1,000만이 넘었잖아요.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렇죠. 설국열차는 이제 설국열차가 이제 600만 관객을 넘으면서 이제 손익분기점이 생겼는데요. 이제 미스터고와 좀 비교를 하자면은 미스터고는 300억, 적어도 500만 관객은 넘었어야 되죠. 네. 근데 130만 관객으로 끝나버린 그런. 네, 500만이 넘었어요. 그래도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죠? 체면은 쓰죠. 네, 체면은 쓰고 이렇게 500만이 넘어야지 그래도 제작 관련 업자들이나 뭐 회식이라도 한번 하죠. 인사하고 할 텐데 아쉽네요. 그러면 왜 미스터고의 실패 요인은 300억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 요인은 도대체 뭔가요? 제가 흥분했네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돈 얘기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죠. 우리가 봐도 300억이란 건 어마어마한 돈인데. 네, 왜? 130만. 도대체 왜? 네, 이해가 안 돼요. 일단은 이 영화의 이제 실패보다는 좀 장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까디짓기보다는 일단은 살짝 그냥 칭찬. 간을 본다는 거죠.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확실히 엄청난 효과는 아무래도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네, 일단 뭐 고릴라가 야구한다라는 그런 허영만 만화 제7구단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고요. 그러다 보니 고릴라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일단은 이 영화가 만들기 전에 진짜 많은 이제 김요하 감독이 이제 이런 고릴라 야구하는 제7구단을 만들겠다 했을 때 네네. 정말 많은 반대가 있었죠. 정말 너 정말 제대로 할 거냐 이런 많은 비난과 함께 동물 CG가 가장 어렵습니다. 표현하기에는. 그렇구나. 동물 CG가 가장 어려운데 그것을 또 이제 표현을 하겠다라는 밀어붙인 성격에 그때는 고릴라에 대해 감정을 이입을 해줬죠. 김요하 감독이 일단 해냈다는 것은 엄청난 한국의 CG 발전입니다. 네네. 그 최정병기 할의 호랑이 정말 만들기 힘들었던 작품이었군요. 그렇죠. 호랑이가 이해됩니다. 가장 어려운 CG군요. 동물 CG가 동물이랑 사람 CG가 가장 어렵습니다. 네, 일단 또 뭐 고릴라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또 확실한 감정이입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요하 감독은 이제 아바타를 보고 좀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요하 감독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워낙 잘 알려진 감독이고 대중 영화계의 거의 아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바타라는 이런 대중 영화를 보고 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컴퓨터 그래픽에 관한 영화 그리고 3D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일단 김용하 감독의 작품을 살펴보면요. 오 브라더스, 미녀는 괴로워. 야, 미녀는 괴로워 이거 난리 났죠. 그렇죠. 김하중을 뭐 한 번에 슈퍼스타로 만든. 정말 괴로울 거예요. 그리고 국가대표를 연출한 천만 감독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영화에서 이렇게 큰 실패를 했을까요? 도대체 왜?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안 돼 보입니다. 정말 안 되는 아니, 거예요. 오브라더스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 천만 감독인데 왜 이렇게 큰 실패를 했냐고요. 그죠. 저는 이제 김요하 감독을 이제 단편 영화 시절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요하 감독은 이제 단편 영화 이제 고등어가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 네, 본 것 같아요. 고등어가 이렇게 시내 도시로 다니는 거죠. 아니죠. 아니요, 그 영화는 아닙니다. 그 영화는 분명히 아닙니다. 헛다리 짚었네요. 네, 그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자방고등어라는 얘기를 나눈 영화입니다. 아니, 고등어가 시내를 쫓아다니는 거 이거 무슨 영화죠? 글쎄요, 그거는 애니메이션 작품 같으세요? 일단 김요하 감독은 단편 영화에서부터 크게 알려진 감독입니다. 워낙 그 이야기를 잘 쓰고 재밌게 연출을 할 줄 아는 감독으로서 솔직히 오브라더스 때부터 이제 대박을 났죠. 그렇죠. 미녀는 괴로워 때 더 대박을 나고 돈도 벌고 김하중이랑 또 연애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은 다 가진 자죠. 그리고 국가대표 때 이제 마무리를 짓죠. 1,000만으로.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감독이 이제 미스터 고를 들고 나옵니다. 이러면서 이제 완벽한 대중 영화로서 이제 한국적 감정을 전달하는 이 감독으로서 이제 고릴라 CG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스토리 면에서 많이 놓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또 허영만 만화가 영화 안에 담기기에는 또 길죠. 그렇죠. 예, 영화에 많이 담기에는 길죠. 네, 허영만 만화가 또 영화에 담기에는 길다 보니까 쉽게 영화적 감정 이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군요. 네, 일단 그 원작을 하는 영화들은 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워낙 장편의 뭐 만화라든지 뭐 원작을 갖고 있으면은 영화로 담기가 가장 힘듭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잘 담았던 그 허영만 만화를 가장 잘 담았던 타짜. 네. 타짜, 타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좋은 케이스죠. 잘 담았던 케이스죠. 네, 너무 잘 담았죠. 네, 근데 이제 이 미스터 고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흐름이 많이 좀 후딱후딱 지나간 느낌이랑 그 초반에 너무 이 고릴라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합니다. 집중하다 보니까 이 영화가 야구만 하는지 서커스만 하는지 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큐멘터리인지. 네, 그렇죠. 오랑우탄. 네, 조금 좀 그런 첫 부분, 첫 시도나 첫 도입 같은 경우는 가장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관객들이 이제 벌써 이제 진이 빠져버리는 거죠. 뒤에부터 야구를 안 봅니다. 뒤에부터 고릴라는 항상 잘 치기 때문에 그 고릴라는 잘 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스포츠 영화이면서도 스포츠에 관심이 안 가게 만들어버리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하지만 또 미스터 고가 아주 큰 적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또 실패를 했지만 중국에서는 박스오피스 1위를 계속 차지하면서 손익분기점은 넘었다고 합니다. 야, 중국에서 이거 대박이죠. 1위, 박스오피스 1위 중국 인구가 얼마예요? 뭐 1,000만만 봤다고 해도 1억 중에 1,000만 관객만 좀 봤다고 해도 일단 1,000만은 넘었죠. 이야. 일단 이 영화가 재밌는 게 중국, 한국, 일본의 자본이 들어옵니다. 가장 큰 자본은 이제 중국의 3대 메이저 영화 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가장 큰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이 영화를 볼 때 3개국어가 등장합니다.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얘들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감이 안 옵니다. 그러면 한중일이 야구 시합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아닌가요? 메인 주인공은 이제 고릴라인데 고릴라보다 여기 같이 나오는 서교가 등장합니다. 중국인 친구죠. 중국의 국민 여동생, 국민 여동생 서교 씨가 등장합니다. 근데 서교 씨는 대부분 이제 중국말로 합니다. 중국말로 하고 자막 처리가 되죠. 거기다 중간중간에 한국말로 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전혀 몰라요. 자막 처리. 전혀 이해를 못해요. 언어의 장벽을 못 넘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성동혜 씨가 등장하지만 성동혜 씨는 한국말로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재밌는 영화가 있죠? 네, 상계국어를 배울 수 있는 영화. 설정은 서교 씨가 이제 한국어를 잘하고 리스닝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리스닝과 이제 언어적으로 조금 가능합니다. 네네. 성동혜 씨는 중국어를 가능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다기리조가 나옵니다. 일본 사람 아닌가요? 그분? 그렇죠. 일본 사람이죠. 이제 일본 메이저 야구 구단주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성동혜 씨가 일본어로 또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성동혜 씨가 가장 고생이 많으셨군요. 메인 주인공이죠. 고릴라는 그냥 야구만 합니다. 이름 뭐예요? 오다기리조. 오다기리조라고 씨와 중국 여동생 그 서교 씨 그리고 한국의 송동일 아저씨 약간 매치가 좋네요. 그리고 여기 숨은 이제 배우들이 주역 배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김강호 씨도 나오고 또 하여튼 다양한 배우 딱 보면 저 배우들이 저기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의 그런 엄청난 이제 배우들이 동원이 됩니다. 이 영화에서 단순히 고릴라만 보지는 않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오늘의 영화 미스터 고 CG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비약적 발전에만 너무 신경 써버린 고릴라 영화였습니다. 김군, 가시기 전에 할 말 있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봐도 새로운 재미가 느껴지는 나만의 영화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달나라 페이스북 페이지 DALNARADIO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영화의 발견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봬요. 네, 오늘 음악은 미스터 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 소녀시대의 태연이 부른 바이 듣고 다시 올게요. 언제나 그대는 빛이 나는 사람의 길을 미소로 안녕 조금 더 유명해질
매력을 영어로 하면 attraction, 차밍 포인트라고 하죠.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매력을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 요즘 시대의 청년들은 학력, 외모, 스펙 또는 금전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 거 아니겠죠? 배우 손예진 씨는 한 라디오에서 외모가 뛰어난 사람보다는 매력적인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했다는데요. 손예진 씨 말고도 많은 연예인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매력적인 사람에게 더 끌린다고 해요. 세상적인 가치에 주눅들기보다는 자신의 매력을 찾고 그것을 더 어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화요일 밤 11시 애청자분들께 다양한 매력으로 다가가고 싶은 달나라의 다음 주 테마는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이야기를 달나라를 24시간 만날 수 있는 곳 달나라 페이스북 페이지 DALNARADIO에 올려주세요. 4EB의 한국인 그룹 코디오의 화요일 방송 달나라는 FM 98.1 그리고 디지털 라디오 글로벌을 통해 청취가 가능합니다. 이상 패널의 박성규, 진행의 저 박찬규였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